삼성전자는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미래 신성장 동력 강화 등 사업 경영 전략을 주주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3월 FOMC 정례회의를 갖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며 재건축 가능성이 큰 오래된 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미래차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제5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 부분의 경영 전략을 공유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부문별 경영 현황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주주환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9.8조 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난해 연말 세트 사업을 통해 새로 출범한 DX 부문은 미래 신성장 동력 키우기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멀티 디바이스 기반 고객 경험 혁신과 프리미엄 영역 리더십 및 미래 성장 모멘텀 강화 등을 DX 부문 3대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고객이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똑똑한 기능을 개인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프리미엄 영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MX 사업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은 스크린 혁신을, 생활가전은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 사업의 글로벌 출시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미래 성장 모멘텀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로는 로봇 사업을 택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기술을 축적해 라이프 컴패니언 로봇을 경험하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입니다. 반도체 사업 DS 부문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중장기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메모리 사업의 경우 메모리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차별화에 나서고 파운드리와 관련해선 기술 제조 역량 확대로 고객 만족을 강화해 나갑니다. 여기에 조직 문화의 혁신을 통해 다양성, 공정, 포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재가 열린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통 3사의 주주총회도 성큼 다가왔죠. 신사업 육성과 또 주주가치 제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오는 18일 LG U+를 시작으로 25일 SK텔레콤, 31일 KT가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이동통신 3사의 주총 관전 포인트는 마이데이터와 배당금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KT는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KT 역시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BC카드, K뱅크 등 금융 계열사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통신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외에 주주 환원 정책도 관심입니다. KT는 자회사 분할로 인한 주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총에서 배당금을 주당 350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통신사들의 새로운 ESG 전략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주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3월 FOMC 정례회의에 돌입했습니다. 3년여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 김혜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번 FOMC에선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전망됩니다. 앞서 0.50%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상 연초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3월 이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가이던스에 쏠리고 있습니다. 즉 연준의 다음 행보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25bp를 인상을 하겠지만 향후 50bp 인상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힌트, 기준금리 인상 올해 안에 몇 번 할 거냐,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코멘트를 염두해 보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우선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 공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5bp씩 최대 7회까지도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도달하는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중립금리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간과할 수 없어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 시점도 관건입니다. 미국은 시중 채권을 사들이며 통화 유동성을 확대해왔는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어느 시점에 처분해 양적 긴축에 나설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치 변화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과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준이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얼마나 낮출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파월 의장의 평가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다음 달 27일과 6월 23일에 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서울 도심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재지정되며 강화된 허가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거래가 급감한 상황 속에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면 거래 침체 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과 또 목동, 성수 등 54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권 초기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보험료와 대출금리 등 금융 비용들이 수술 대상에 오르곤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중은행의 예대 금리 차를 정조준하고 나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두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확대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가상금리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골자입니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갈수록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07%포인트였으나 연말에는 2.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에는 2.24%포인트로 2019년 7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등 일부 혜택을 줄이면서 가계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며 은행들이 이자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대금리차 축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등 조사를 끝냈으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장 경제 논리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상금리 등 기준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며 가상금리의 적절성을 정부 자체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실적 발표나 분기 보고서 등을 통해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게 될 경우 은행들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며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이 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20개 국내 은행의 단기순이익이 4조 8천억 원 늘어난 16조 9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자 이익은 전년보다 4조 8천억 원 증가한 46조 원으로 집계됐지만 대손 비용은 4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2.7%가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가 오르자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5%도 넘어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오늘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를 0.06%포인트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반영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0%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시장 금리가 더욱 오르게 되면 대출 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아세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신남방 전략을 수행할 전초 기지를 인도네시아에 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장민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준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현대차는 현지 시간 16일 오전 인도네시아 부카시시 델타마스 공단 내 위치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은 애초 올해 1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다가 이번에 열렸는데요. 이날 준공식에는 아이오닉5 1호차 출고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현대차는 공장 준공식 후 아이오닉5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아이오닉5는 현대차 그룹이 아세안에서 생산하는 최초의 전용 전기차이자 인도네시아 진출 브랜드 중 첫 현지 생산 전기차로서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현대차 임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아세안 지역 그리고 최초로 생산 거점을 둔 건데 이게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엔진, 의장, 도장, 프레스, 차체 공장,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갖췄는데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아세안 시장을 위한 전략 차종의 육성부터 생산,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차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구 6억 이상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네시아 공략을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40km에 위치한 부카시시 델타마스 공단 7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졌는데요. 현대차가 아세안 지역에 지은 첫 번째 완성차 공장으로 올해 말까지 15만 대, 향후 25만 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아시안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인도네시아를 콕 집어 선택한 건 아무래도 판매에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에서 친환경차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생산기지로 삼은 건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내수 자동차 생산 규모는 112만여 대로 한국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소재 핵심 자원인 니켈 매장량이 세계 전체의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광과 코발트 등 다른 배터리 핵심 자원도 많은데요. 인도네시아가 현대차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전기차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공장 건립 현대차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차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 건립으로 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아세안 시장은 완성차에 대한 역외 관세가 국가별로 최대 80%에 이를 정도로 관세 장벽이 높지만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협정 참가국 간 무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아세안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19년 1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최애국 대우를 받아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척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조기에 안정적인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체계 구축을 위해 혁신적인 차별화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제품 출시를 위해 국내 부품사와 현지 부품사 간의 기술 제휴를 추진하는 등 현지 부품사의 기술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장 준공식이 정의선 회장과 조코위 대통령 회동 가능성으로 또 주목받게 됐는데 어떻게 면담이 좀 성사가 됐습니까? 네, 이번 준공식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회동으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지난 10월에 이어 5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정 회장은 당시 인도네시아의 미래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방안과 관련한 행사에 초청받아 조코위 대통령에게 현대차의 기술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거점이라며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인도네시아 미래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세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들 중점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키로 하며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났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가 발표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노랑풍선의 11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 유입량은 직전 4일과 비교해 120%, 예약 건수는 85%, 신규 가입자 수는 50% 늘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도 마찬가지. 11일부터 3일간 해외 항공권 예약 건수는 지난해보다 873% 폭증했습니다. 작년 오미크론 확산세 직전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던 11월 12일부터 14일과 비교해도 54% 늘어난 것으로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성장률입니다. 해외여행의 걸림돌이 사라지며 2년 넘게 억눌려온 여행 욕구가 보복적 해외여행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진정한 해외여행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항공 노선별 점유율은 미주와 유럽이 39.1%, 31.1%로 가장 높았고 동남아와 대양주,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주와 유럽, 동남아 대양주의 노선별 예약은 전달보다 각각 351%, 294%, 187%, 359%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와이와 괌, 사이판 등 가까운 휴양지와 장거리 노선 중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스위스 7위가 인기입니다. 스페인과 스위스가 떠오른 것은 입국 시 격리 없는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유럽 여행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는 양국 간 그 자가격리 면제가 해제되는 지역이 점차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항공사나 그 관광청 등과의 협업의 기회도 좀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당분간 가까운 휴양지로 수요가 몰리고 휴가 시즌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장거리 노선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새집 가격은 내리고 있는 반면에 헌집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구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의 가격이 지어진 지 10년 이하일 경우 내림세, 그 이상일 경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10년이 넘은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의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10년 이하인 아파트와 빌라의 경우 1월 대비 하락했지만 10년을 초과한 경우엔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모두 상승했습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의 경우 아파트 0.01%, 단독주택 0.18% 상승했는데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각각 0.04%, 0.2%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서울에선 아파트와 빌라 모두 가격이 내려갔지만 더 오래된 건물일수록 하락폭은 작았습니다. 지난달 5년 이하인 서울 아파트는 1월과 비교해 5년 초과 10년 이하가 0.15%,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0.09% 떨어졌습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하 된 서울 빌라는 0.12% 하락,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는 각각 0.03%, 0.04% 하락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재개발의 활성화, 재건축의 활성화 이런 어떤 정책 기조로 변화로 인해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들이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많다라는 판단 하에 수요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구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새 정부에서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사명을 변경하고 프랑스 르노 그룹 계열 독자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나섭니다. 이로써 르노 코리아는 2000년 르노 그룹의 삼성 자동차 인수 이후 22년 만에 삼성 브랜드명과 작별하게 됐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이번 사명 변경이 르노 코리아가 르노 그룹 및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일원인 동시에 한국 시장에 뿌리를 둔 국내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새 사명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재정비하며 한국 시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림 등 닭고기 신선육 제조 판매업자들이 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75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6개 신선육의 판매 가격을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조절 합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탁한 공기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영남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완화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무렵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면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최고 20mm, 전남과 경남, 경북 동해안은 최고 30mm가 되겠습니다. 반면 내일 비가 조금 더 일찍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부터,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먼저 내리겠고요. 두 지역은 모레까지 많은 곳에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밤에 비가 눈으로 내리면서 모레 오전까지 최고 10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5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도 모두 10도 이하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부산 10도에서 11도 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14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까지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